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친구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토끼굴 나가는 경우가 있었죠. 휴대폰 건네주려고 그때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나가는 목적은 차치하고 지금 방금 걸어오는 장면을 보면 멀쩡하죠. 멀쩡하고 또한 두리번거리고 자신의 어떤 포커스, 집중을 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주변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들이 뭐 많지 블랙아웃은커녕 술에 상당히 취한 것도 아닌 것 같을 정도로 누가 봐도 정말 만취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그 재현, 그 아래에서 재현할 때도 비틀거리게 했던 것도 만취를 사람들한테 만취라고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여기서는 그 비틀거리고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여유롭게 두 손 넣고 두리번 주위 다 확인하면서, 따라서 누가 봐도 이건 뭐 관련된 재판이 있을 경우에 판사가 봐도 이 만취라든가 술에 상당히 취한 거는 심신 관련돼 가지고 감경사고가 되거나 그때 여러 가지 그 처벌 관련돼서 그 유무죄에 관련된 거 말고 처벌 관련돼서는 그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고려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드러눕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드러눕는 과정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막 술 취하고 막 비틀거리고 하다가 드러눕는 게 아니고, 멀쩡하게 행동하다가 휴대폰 뺏겼다는 이유로, 휴대폰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휴대폰 뺏겼다는 이유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쓰러진 것 같지, 막 비틀거리다가 쓰러진 과정이 전혀 없고, 그래서 부자연스러워요. 쓰러진 것도. 쓰러진 행위 하나만 가지고 취했다 안 취했다라는 중요한 부분을 판단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가장 의문시 드는 게, 휴대폰을 뭐 찾으러 왔다, 뭐 여기에서 정민을 구하러 왔다, 다 좋은데 이제 헛소리인데, 휴대폰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오히려 정민 유족 측에서 그 전화해서 먼저 찾고 먼저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그러면 휴대폰이 저희한테 있어요. 저희 아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가족이, 또는 친구는 뭐 술 취했다 하니까 자기네 말로는 친구 가족이라도 휴대폰이 지금 제 아들한테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정민 휴대폰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왜냐하면 유족 입장에서는 정민 휴대폰이 있어야지 그 정보, 그 관련된 수많은 근거를 통해서 찾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어떤 문자를 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여기엔 설명이 더 필요 없는데, 그렇게 중요한 휴대폰을 우리 아들한테 있다, 이걸 먼저 돌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이런 것도 안 했을 것 같고, 더 충격적인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하면 할수록 계속 그냥 끊임없이 그냥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원해 파트너스에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 같은데, 모욕죄뿐만 아니다, 다른 것도 많다 하겠죠. 근데 일단은 드러난 건 모욕죄고 줄줄이 이제 고소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천벌이라고 얘기한 거, 가족에 대해서 천벌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영상도 올렸는데, 그 천벌이 받을 만하다, 그런 받을 만한 짓을 안 했나요? 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그 모욕죄 고소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거나 걱정한 건 아니고요. 그거 뭐 벌금형 내거나 하면 되고, 모욕죄로 우리나라에서 구속된 경우는 없습니다. 모욕죄로. 이번에 그
대통령에 관한 데서 신발 던진 행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걸 모욕으로 평가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그러한 대통령이라든가 현직 기타 이런 문제 말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속된 경우가 모욕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은 저는 내겠다라는 주의고 천벌이 모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최근 판례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 똑같은 천벌받겠다, 천벌받아라, 천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위법성도 약하고 그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또 위법성도 그 합리적 의심 이유가 없이 근데 위법성을 합리적 이유를 따진다. 위법성 이거는 이제 판사가 조금 그러니까 빨리 쓰다가 위법성 따질 때의 기준은 그 reasonable doubt은 아니에요. reasonable doubt은 죄 성립, 유죄, 무죄, 죄 성립에 가는 거고 위법성은 또 별도의 평가인데 일단 빨리 쓰려다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판사가. 아무튼 위법성이든 그다음에 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거기다가 뭐 또 따지자면 제 말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시적으로 없거든요.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다른데 그 대신 우리나라 판사들이 쓰는 게 사회상규라든가 기타 이러한 정당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인용해 와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커버합니다. 우리나라 실무는. 따라서 천벌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심하면 그렇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하진 않아요. 천벌받을 만한 행위, 즉 잘못이 되게 많지 않나요? 사람을 구조를 하려고 했던 게 없으면 뭐 가족에 대해서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오르락내리락 강비탈만 22분 동안 오르락내리락 뭐 한 거예요 거기서?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님이 올리신 거에 거기 오르락 강비탈만 바로 그 장소 돗자리 사태 거기 왜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그 22분 동안 그 아버지는?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 뭐 한 거냐라고 했어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걸로 알았는데 구체화됐으니까 그 비탈 그 돗자리 사태 바로 떨어지는 그 추락 장소 아니면 바로 그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장소에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그 뭐 한 건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만 갖고 국민이 의혹을 가져도 게임이 끝나고 이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르락내리락 도대체 뭐 한 거냐고 22분 동안. 정민이 구하러 한 거다. 그러면 정민이가 한눈에 1분 안에 확인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신고하면 되고 없으면 다른 데 찾아야 되는 건데 22분 동안에 뭐 하는 거냐고요. 그 누가 봐도 그거는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민이 구하려고 했다. 정민이 있었다 없었다부터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면 22분 동안 뭐 한 거고 정민이가 없었다면? 있었다면 22분 동안 뭐 합니까? 있었다면 바로 1초 안에 구조 전화를 해야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발견했으면 1초 안에 전화. 발견 안 했으면 22분 동안 왜 있냐고요. 다른 데 뒤져야지. 따라서 지금 나가는 장면이고 초고화질이기 때문에 많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5시 25분에 여기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주차장이었다. 그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충격받았다고 하는 거. 5시 25분에 저쪽 왼쪽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7, 8분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7, 8분 동안 걸어올 거면 1분 1초가 사람이 위험한 상황인데 만취고 강비탈이고 한강이고 한강은 사람 빠져주는 곳이고 위험한 곳이잖아요. 누구나 다 위험한 곳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면 그래서 자기네들도 온 거고 그러면 위험한 곳으로 올 때 좀 전화도 하면서 오거나 공적 기관들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슬슬 걸어온 게 7, 8분 걸어온 게 그것만 갖고도 그러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고 구조한다고 말은 해놓고 구조하지 않는 그런 행위만 갖고도 천벌받은 행위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7, 8분 걸어온 줄 알았는데 7, 8분이면 빨리 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7, 8분이면 되게 빨리 온 거예요.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7, 8분이 아닙니다. 25분에 차에 주차장에 있었죠. 25분에 주차장에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게 쭉 이제 넘기겠습니다.
재생 속도를 2배로 일단 그리고 저 네 25분에서 이제 쟁점은 여기 뭐 이상한 사람들 막 등장하고 있죠. 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간단히 다룬적인 충격적인 부분 딱 하나만 다루고 저는 쓸데없는 걸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꼰대남과 장치는 일단 지금 쟁점은 25분에 저쪽에 있다는 얘기 주차장에 그 다음부터 지금 몇 분 동안에 여기 도착하는지 보시겠습니다. 25분에서 25분에서 7, 8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쭉 다들 36분이죠. 37분. 다들 37분. 예, 등장했죠. 왼쪽 보시면 다시 37분 52, 그러니까 다시 38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걸린 거? 다시 25분에서 38분, 13분 걸린 거, 13분. 1분 1초가 급한데 뛰어와도 시원찮은데 뛰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근데 중요한 것은 뛰지도 않아도 되는데 전화해야죠. 전화.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목적이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위험을 인식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저기 가고 있는데 만약에 못 찾을 경우라든가 또한 찾았는데 위험에 빠져 있을 경우에 그때 전화하면 늦으니까 내 목적은 저기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가고 있는 거니까 찾으러 가는 거니까 일단 아니래도 상관없으니까 112든 119든 기타 관련된 한강 관련된 누구든 전화를 해서 내가 가고 있으니까 한번 와달라. 사람 찾고 있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멀쩡하게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구조하거나 구조할 때 노력하려고 구조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동원하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13분 동안을 걸어온 겁니다. 13분 동안을. 7, 8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천벌 받을 만한 행동한 거 아닙니까? 1분 1초 동안 얼마나 위험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쓰러져 가고 있거나 어디 물 근처에 있거나 물 근처에서 물에 젖어들고 있거나 다쳐가지고 끙끙 앓고 있거나 엄청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알고서 온 거예요. 이분들도 스스로도 그래서 온 거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어떻게 찾아봐야죠 돌아왔나요 하고 있잖아요. 13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다시 25분에 여기 와 있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 와서도 이렇게 막 두리번 하면서 진짜 이쪽 오면서도 정민이 있나 이렇게 두루번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근처에서 어디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하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직진하면서 앞만 보고 오고 있는데요. 와. 어디 가는 거예요? 목적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두리번거리면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와 대박. 그리고 오히려 CCTV 한쪽 보고 찾는 게 없네요. 와, 제가 이 장면이 제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3시 31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꼰대남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저는 딱 한 장면만 보겠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꼰대남을 사람들이 왜 이야기하는지 저는 항상 궁극적이고 뭐 과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궁극적인 걸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고
이 사건도 궁극적인 거 다 아는 거 말고 이지 케이스 말고 하드 케이스. 법률도 이지 케이스는 누구나 다 합니다. 하드 케이스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싸우는 거고 하드 케이스를 찾아야죠. 근데 여기서 3시 31분 잠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네, 여기 3시 31분 32분 지금 한참 돗자리 사태에서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왼쪽에 보시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보십시오. 한창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토끼굴 앞에 등장하는 것은 꼰대남입니다. 꼰대남과 그 친구, 꼰대남과 장첸, 이 두 사람을 주제로 각각 이 두 사람 주제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나온 영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꼰대남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여기 지금 이쪽이 아니죠. 토끼굴 쪽으로 오고 있죠. 그러면 무슨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린다님도 장첸하면은 뭐 10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기타 장첸과 꼰대남 관련돼 가지고 그 누구죠? 그 최상천 교수님은 85만 명 나왔고, 조회수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영상이 장첸과 꼰대남을 주제로 한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몇만 명씩 나오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딱 아실 거예요.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저는 아예 일체 이거에 관심도 없고 다루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가만 331과 관련이 있는지만 보고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관련성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꼰대남과 장첸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331이랑은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하나가 있냐면, 331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죠. 331, 332 이 시간 보시죠, 여러분. 이 331과 332가 발생하고 있는 시간에 꼰대남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꼰대남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331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운다는 게 아니라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잊혀지게 하고 331에 대한 신경을 안 쓰게, 포커스가 안 가고 아예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게, 관심인도 안 가고 꼰대남에 온통 집중할 수 있게. 꼰대남을 부각시키면 331하고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로서 설명드릴게요. 이걸 하나의 보다 완벽에 가까운 어떤 이론이나 가설 그 전 단계로 일단 하나의 예로 설명드리면, 이 장면이 예입니다. 보시면 이 장면에서 딱 이 장면을 강조하면 누가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 많아요. 이 장면, 특히 이 장면이죠. 이걸 강조하면 바로 이 장면을 강조할수록 어떤 현상이 효과가 나온다? 331이 지워지잖아요. 331, 332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331, 332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이걸 강조하고 꼰대남을 추적하자, 앞뒤 추적하고 꼰대남을 찾자 해서 꼰대남만 추적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331, 332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꼰대남을 강조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저 돗자리 사태 자체에 있질 않았잖아요. 그 근처에 있으면 또 무슨 얘기 또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돗자리 장소가 사태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도 꼰대남을 강조하잖아요. 마약을 강조하고 여러 사람이 있다 강조하고 중국 강조하고 장첸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331을 멀리하고 지우고 인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꼰대남에 우리가 눈을 주는 순간 저쪽 왼쪽에 있는 331, 332 사태가 지워진다. 그 대칭적 효과, 그 배척적 효과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337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버님이 이거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셨던 337 사진 다 아시는 건데 초고화질로 사진 찍히는 번쩍하는 것만 살짝 보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37) 46인가요? 337 46 지금 2630 3436 40 46을 보십시오. 3 45 안 찍혔네. 죄송합니다. 이거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 337 46 아니었나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셨나요? 네, 보셨죠? 착각. 33746에서 네, 이게 가장 초고화질이고 이것을 아무런 확대라든가 보통 확대하잖아요. 확대하면 조작이 많이 일어난다 하고 블러 처리하고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CCTV를 당기거나 아니면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당기거나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 그래서 익명님한테 감사드리고 그 순간 번쩍하는 것도 보셨죠? 신의 한 수에서도 많이 다뤘던 건데 그것을 확대해서 다루고 했던 거는 많이 보셨고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당기는 것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저는 오늘 그 있는 그대로 하나도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장면인지 멀리서 봤을 때도 있는 그대로 그래서 CCTV가 위치한 장소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번쩍하는 게 보셨죠? 337 46에 있습니다. 46에서 그래서 아까 못 본 건 2배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바보처럼 못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따라서 그 337 그 사진을 누가 그렇게 크게 완전히 프레시처럼 풀 프레시로 찍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무튼 그걸 찍었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드러났다. 그러니까 엄청 337의 의미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고 따라서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초고화질이고 전체 화면이고 손 안 댄 거고 연속된다. 중요한 건 연속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손 안 댔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그 원앤 파트너스 대표가 이분이 정병원 이분이 이제 상세하게 한국 일보에서 상세하게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이걸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천벌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모욕. 이거서 제가 천벌이라는 걸로 영상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모욕을 고소했다라고 하니까 저를 고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벌이라는 것은 근데 저는 가족이 천벌받을 행위를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여기에 후회가 없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검사든 판사가 처분 내리면 저는 벌금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천벌에 관해서는 최근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올해 1월달에 나온 그래서 폭행 부분도 무죄. 근데 폭행 부분은 둘째치고 넌 천벌받을 거야 라고 욕설을 했는데 씨발 새끼야 이 부분은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됐어요. 입증이 안 됐고 넌 천벌받을 거야 라는 말한 것은 입증이 됐는데 천벌받을 거에 대해서는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냐면 나 모욕에 대하여 그 다음에 쭉 보니까
공소사실이나 유법성이 함정 의심 여지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입증이 안 됐다. 그래서 결국 입증 안 된 걸로 가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폭행도 안 했는데 폭행했다라고 경찰관들이 뭐라 그러니까 너 처벌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즉 경찰관이 잘못했다 있는 거죠. 천벌이라는 말을 이 행위자가 쓸 만큼 굉장히 흥분한 너희 이렇게 이 정도로 막 조작하면 거짓말하고 그러면 천벌받을 거야라고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이해해서 지금 무죄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폭행 혐의로 연행하려고 하니까 이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거짓말하거나 조작하려는 걸로 본 거죠. 그래서 너희 천벌받을 거야. 저는 가족이 천벌받을 거라고 얘기한 거는 구조한다고 안 왔으면 모를까. 구조한다고 와놓고는 아까 10 몇 분 걸었죠. 25분부터 38분까지 13분 동안 걸어오고 1분 1초가 소중한데 천벌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찾지도 않고 그냥 둘번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또 아버지는 오셔가지고 이상한 제3자 만났죠. 엄마는 리어커 뒤지든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지고 두리번거리는 게 전혀 없고 와서 22분 동안 비탈만 오르락내리락 천벌받을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티셔츠라든가 신발 다 버렸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천벌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셔츠도 나중에 공개했잖아요. 인멸한 거. 이것만으로도 천벌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벌받을 행위가 많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근데 저를 모욕죄로 걸었다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핑계로 이제 또 추적을 하겠는데 저 신원 요청하고 마음껏 하시라. 저는 마음껏 하시라. 그래서 고소 안 당하려고 이렇게 요리조리 하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떤 방법을 하는지 구글에 어떻게 도움 요청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인방이랑 틀려요. 저는 많이 틀립니다. 좀 여러 가지가 틀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마음껏 고소하시고 허위사실로도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3-3일에 관해서 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